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0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6명이 확진됐는데 모두 해외 유입 관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으로 9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728명입니다. 확진자의 81%인 8,71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9,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지금까지 242명이 숨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해외 유입 관련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6명이 나왔는데 모두 해외 유입 관련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미국에서 체류하다 지난 10일 귀국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귀국 직후 임시시설에서 대기하다 이튿날 음성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격리에 들어갔는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도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남성과 영국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일본에 체류했던 30대 여성이 입국 이틀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그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30대 회사원이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확진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한 자리를 기록하면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2살 여자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도훈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1명입니다. 대구에서 1명이 발생했고 경북은 없습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2살 여자 어린이입니다. 대구시는 이 어린이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어린이가 있었던 어린이집의 교사와 다른 어린이 등 접촉자 18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0명이지만 방역당국은 예천 지역 중심의 집단 감염 추세를 세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완치율은 계속 높아져 대구는 89.3%를 기록했고 경북도 8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대구 163명, 경북 56명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보름 넘게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을 맞아 나들이기 붐비고 주말 종교 활동도 늘어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위험 신호가 방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에 나들이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민들이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이후 첫 주말입니다. 오늘 종교 행사가 대거 다시 시작됐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에는 신도가 모였고요. 대형 교회들도 상당수 현장 예배로 복귀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2달 동안 중단했던 일요법회를 재개했습니다. 법당 내외부에는 신자 간 거리를 띄우도록 사전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흘 뒤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식은 한 달 뒤로 미뤘지만 코로나19 극복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주 절반가량 현장 미사를 재개한 천주교 성당에서도 주일 미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관내 230여 성당을 둔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직접 출석 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바코드 제도를 도입해 오늘 관내 많은 성당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회들 역시 상당수 현장 예배로 복귀한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7차례에 걸쳐 주일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미리 사전 참석을 알린 신도들만 현장 예배 참석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틀 뒤 종단 최대 경절인 대각 개교절을 맞는 원불교는 오늘 성직자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고 본 기념식은 전북 익산의 중앙총부에서 당일 진행합니다. 방역당국은 아직도 비대면 종교 행사를 권장하지만 실내에 모일 경우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열 체크, 참여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 즉 합창이라든지 구호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오늘 조계사와 명동 대성당,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주요 종교시설로 현장 점검을 나가는 등 전국에선 지자체별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국내 집단 감염 사례 중에서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아무래도 접촉을 피하려는 노력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 문제인데요. 거리 두기의 중요성, 송금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관련 확진자는 보름 동안 39명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 72명 중에서도 22명은 무증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집단 발병에서 무증상 감염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확진자 80% 정도는 증상이 가벼웠습니다. 현재 방역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감염자가 상당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고령자, 기저질환자, 임산부와 비만인 사람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새로운 취약 요인이 발견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높은 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데이터는 이미 많이 나왔죠. 무증상 또 아주 경한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다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 재개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회복기 혈장, 또 일부 후보 치료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방역당국으로서 조금 실망스러운. 또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항체검사법으로 면역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고 무작위로 표본검사를 하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방어력이 있는 항체라 하더라도 지속기간이 또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용한 전파로 폭발적인 유행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은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최신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한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확진자가 10명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1,728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2명이 추가돼 누적 242명이 됐습니다. 또 82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모두 1,769명입니다. 일별 확진자 추이를 자세히 보면요. 80일째 10명 안팎의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추이를 보면 그제까지 이틀간 추가 사망자가 없었지만 어제 2명이 추가됐는데요. 전체 치명률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이상이 23.7%, 70대 이상에서 10%로 고령층의 치명률이 여전히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보면요. 경기도에서 6명, 대구와 부산, 전북,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특이 사항을 보면 대구는 지역사회 감염이었지만 나머지 9명은 모두 검역을 포함해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네, 자,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상태는 해외 유입에 의한 확산세를 막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해외 유입이 원인이 된 확진 추정 사례를 보면요. 지난 한 주간 미주 유입 사례가 18명으로 가장 많고요. 유럽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유입이 각각 7명씩 나왔습니다. 해외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외에도 터키나 인도 등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하루에 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와 이제 누적 확진자는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말을 맞아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소 느슨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심이 가장 큰 위협 신호고 언제나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며 보건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제 시작된 경북 안동의 산불이 어제 오후부터 재발화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재민 기자, 산불이 사흘째를 맞고 있는데 진화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진화 헬기 30여 대가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기들은 부지런히 인근 저수지를 오가며 큰 불길을 조준해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상에선 공무원과 소방대원 등 인력 3,500여 명과 진화 차량 등 장비 200여 대가 집중 투입돼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더 이상의 확산은 없으며 방화선 안에서 집중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그제 오후 안동시 풍천면 야산에서 시작됐는데 어제 오전까지 90% 이상 진화됐다가 오후 들어 바람이 초속 8m 이상으로 강해지면서 안동 남후면 방면으로 재확산됐습니다. 오늘 오전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어제 오후 긴급 대피했던 주민 1,100여 명도 대부분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주택과 창고 등 10여 동이 타고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축구장 280개 면적의 임야 20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안전을 위해 통제됐던 중앙고속도로 남안동에서 서안동까지 15km 구간 통행도 약 16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바람이 어제보다 많이 잦아든 만큼 산불의 기세를 완전히 꺾기 위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이 큰데요. 이 산불이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착하게 불길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또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의 행동 요령,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119나 112,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해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합니다. 초기에 작은 불은 나뭇가지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불을 끕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면 불이 갑자기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불 끄기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산불이 번지면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는 만큼 바람 방향을 감안해 몸을 피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수풀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 등으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가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이때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산불이 확산돼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않은 이웃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피 장소는 지역별로 지정된 대피소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 학교 등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에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피소에선 재난방송 등 실시간 산불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산불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씨 속에서 사람들의 부주의가 더해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산불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산불 예방 요령을 구본국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산림청이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입산자나 성묘객의 실화가 전체의 46%를 차지했습니다. 논밭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경우도 31%에 달했습니다. 산불을 키우는 건 날씨 영향이 크지만 발생은 대부분이 인위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커 입산 통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등산을 삼가야 합니다. 등산할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은 두고 가야 합니다. 산이나 산 주변에서는 취사나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고
성묘할 때도 불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산 주변에서 논밭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특히 농사철을 앞둔 봄철은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기 쉽습니다.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소각하다가 큰 산불이나 인명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산림 주변에서 소각을 해야 할 경우 읍면 동사무소나 시군구의 산림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산림 주변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지난 1월 네팔 교육봉사 도중 눈사태로 실종됐던 교사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면 국내 이송과 장례 절차를 받게 됩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네팔 교육봉사 도중 실종됐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된 시간은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네팔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으로 현지 민간 순찰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엔 교사들과 동행했던 네팔인 안내자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월 사고 직후 외교부 신속지원단과 함께 현지 지원단을 급파해 군 헬기, 경찰, 민간 수색대원이 현장 주위를 탐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기상 악화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네팔 전 지역 통행 금지로 인해 적극적인 수색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곡 하류에 시신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고 현지 민간 순찰대에 의뢰해 매일 순찰 활동을 실시한 결과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찾아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현지 경찰이 시신을 확인하면 헬기를 이용해 카투만두 병원으로 이송한 뒤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 국내 이송과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머지 실종교사 2명에 대한 수색을 재개할 수 있도록 네팔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부분 정상화 조치를 내려 일부 영업장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의 확진자 수는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조지아주 등 3개 주가 영업 재개를 허용한 곳은 미용실과 이발소, 식당과 운동시설 등 일부 사업장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철저한 방역 활동 등을 전제로 했습니다. 문을 연 가게 주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I'm going to try it. I just feel like us as a country, we're going to have much bigger problems financially if we don't.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It's a health hazard. Honestly, right now, with everything that's going on, it's way too early. 다른 몇몇 주에서도 진단과 항체 실험 등의 진전이 있을 경우 정상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re getting better and better at it as the weeks go by, but we are not in a situation where we say we're exactly where we want to be with regard to testing.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 수는 93만 명, 사망자는 5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부분 정상화라도 정확하고 광범위한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계속된 셧다운 조치로 실업자 수도 최근 5주간 2,650만 명이 늘어나면서 안전과 생계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대응 백악관 브리핑을 생략했습니다. 자신의 살균제 인체 투입 검토 발언이 논란과 비판을 야기한 데다 장시간에 걸친 잦은 브리핑이 오는 11월 대선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참모들의 건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기차가 지난 21일과 23일 북한 원산 리조트 지역에 정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내 싱크탱크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 방송이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전혀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뒤 원산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이같이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감사에 일꾼들도 열의에 넘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지연은 김정은 일가의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혁명 성지이자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지난해 말 군에서 시로 승격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통합당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자 추가 예산 4조 6천억 원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건데 통합당은 빚잔치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돈 4조 6천억 원입니다. 당정은 이 돈을 3조 6천억 원은 국비, 1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 추경 심사를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가로 1조 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지방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2조 1천억 원을 부담하게 돼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자체 동의를 구해오란 겁니다. 그러자 당정이 지방비로 하려던 1조 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 예산을 국비로 부담하면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정부의 국채 발행액은 1조 원으로 4조 6천억 원이 됩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빚잔치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고 한다며 빚내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심사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자체장 동의 등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장 동의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인데 다음 주 시작될 추경 심사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한꺼번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핵심 인물들의 신병이 다수 확보되면서 라임 사태 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또 다른 관계자인 신모 신한금융투자팀장이 구속됐습니다. 라임펀드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영장심사는 어제 오후 진행됐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나오지 않았고 또 다른 관계자인 신모 신한금융투자팀장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혹시 리드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심사 뒤 서울 남부지법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의 도주 전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영장심사 하루 전 도주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체포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의 버스 회사인 수원역에게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라임 사태에 돈줄로 알려져 있는데 라임 자금으로 기업 사냥을 벌이며 인수한 회사의 자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향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금감원에 라임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3인방이 모두 붙잡히면서 정관계에 배후가 더 있는지 검찰의 로비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 상생 선언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다른 자치단체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유자차를 만들어 한 해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온 전주시의 한 기업입니다. 이달 들어 주문량이 줄기 시작하자 앞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거란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질까 봐서 걱정되고 저희들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서 걱정돼요. 하지만 사업주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에 참여하기로 하자 직원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소라도 도움을 주면 합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회사도 버텨나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전주시가 지역의 몇몇 기업들과 함께 지난 20일에 선포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은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경영 안정 자금을 주는 게 골자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6달치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공요금도 감면하면서 가입을 유도합니다.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선언 사흘 만에 100여 개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확산을 기대한다며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고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이 상생 실험에 서울시와 울산시, 경상남도 등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남양주의 하늘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하늘 맑겠지만 강원과 경북 북부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가 20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가 있는 만큼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현재 맑은 하늘이지만 강원 동해안에서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19도, 대구가 20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는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 충북 북부에서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